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음, 오늘부터는 그 예상 문제라고 하는 걸 제가 좀 볼 건데, 음, 실제는 여기에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는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문제 수는 좀 적은 편이에요. 실제는 지금 요게 우리가 내용이고, 지금 이게 오전에 쓰는 예상 문제집이에요. 두께가 다르죠. 확실히 그죠. 근데 여기는 다 좋은 문제도 있지만 실제는 쓸모가 없는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 맞지 않는 문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제가 요 PPT 작업은 요 예상 문제로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문제를 나눠드리는 건 아니고 한번 그냥 연습 삼아 보시라는 것 때문에 봐드리는 거고, 혹시 만약에 좀 여유가 있고 돈에 좀 여유가 있다면 이게 얼마냐? 24,000원이거든요. 10% 지시 2,400원 빠지면 한 뭐 12,000원, 11,000 얼마 되겠네요. 한 권 정도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혹시 여유가 있다면. 가장 좋은 건 기출문제집을 통째로 사는 게 가장 좋거든요. 해차별은 사지 마세요. 33회, 32회, 31회 해차별 기출문제는 죄송한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내한테는. 단원별로, 진도별로 나와 있는 기출문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 있잖아요.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 보이신가요? 요게 총 아마 다음 주 오면 민총을 내가 한꺼번에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전체적으로는 10페이지가 안 됩니다. 10장 분량이 안 되게 다 들어가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문제를 맞히는데 좀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 정도는 꼭 외워져 있어야 돼요. 이거 안 외워져 있으면 문제를 못 맞춰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도 진짜 고민이거든요. 가장 먼저는 민법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말도 알죠. 이해가 되어 있으면 답은 찾지 않습니까? 못 찾아요. 왜 그러냐면 이해가 돼 있으면 시험장에 가면 우리가 40문제거든요. 이 40문제를 몇 번에 풀어야 돼요? 50분이니까 1교시가 100분 주어주는 거죠. 그러면 50분 내에 요걸 답을 찾아야 되고 이걸 답지에다가 옮겨야 돼요. OMR 카드에다가. 그죠? 그럼 이 시간까지 합해서 딱 40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 문제가 사례형 같은 경우는 지문이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느긋하게 이해를 해서 답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따박따박 이해가 안 돼 있어도 그 내용이 암기가 되어 있으면 답은 찾을 수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암기는 되어 있는 것 같아. 내 나름대로 물어보면 따박따박 이야기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되거든요. 그럼 선의 3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딱딱딱 대답이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암기는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암기가 구어체라 그래요. 우리 구어체. 요 말하는 거. 구어체로 되어 있는 거, 요 입구자. 근데 요게 시험장에 가면 문어체로 나와요. 끝틀에 뭐뭐 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이게 문어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업을 하거나 외울 때는 이 구어체로 외우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문장은 문어체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암기된 걸 예를 들면 여기서 수익자는 아까 통정허위 표시에서 수익자는 선의이더라도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여기 예를 들면 3번에다가 뭐뭐뭐 쭉 하다가 수익자는 선의이면 보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요 수익자를 외웠으니까 문장에서 수익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못 찾아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원인을 분석해 보면 하나는 암기가 안 돼 있거나 또 암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응용이 떨어지는 거. 이 응용은 문장을 여러 번 읽으면 돼요. 근데 암기가 안 돼 있는 것은 이게 문제를 여러 번 푼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암기를 먼저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암기를 뭘 해야 되냐? 그러다가 고민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내가 나눠둔 프린트 있잖아요. 요것만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좀 외워달라. 여기다가 넣어 갖고 다니지 마세요. 필름 있죠? 넣어 갖고 다니지 말고 이걸 주머니에다 넣어 갖고 가세요. 이렇게 넣으면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의 여유가 되면 저기 가서 1+1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럼 한 장은 보관하고 한 장은 한 장 더 갖고 와서 또 이렇게 또 외우고 그러면 되죠.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프린트를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지만 학원에 오신 분들은 좀 제공이 되니까 하나 더 뭐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봐볼래요. 이거 꼭 외우시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민법 총칙을 가잖아요. 여러분들 민법 총칙을 할 때에 아까도 그랬지만 민총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물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계약법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특별법이 나오거든요. 요 특별법은 다다음 주 우리가 방학할 때 제가 40문제를 줄 거예요. 이걸 선별해 가지고 문제만 드리거든요. 그럼 방학이 끝나면 요건 답지, 그 첫 번째 시간에 답지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름 써가지고. 알겠죠? 이걸 풀어가지고. 지금 집에 가서 오픈을 하든 뭘 하든 10일 동안 뭐 답을 찾아서 체크하든 마지막 날 냅다 1번만 써갖고 제출하든. 알겠죠? 그럼 나중에 답안지를 보면 싹닥머리 없는 새끼 그러겠죠, 내가. 그렇죠? 니그작으로 1, 3, 5, 7, 7, 7분은 없는데 답이.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답지를 제출하는데 요 40문제만 꼭 풀어주세요. 그럼 4개는 맞을 수 있어요. 4개는. 4개 문제는 요것 정도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3개가 남는 건데, 민총, 물권, 계약을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민총을 3주를 하세요. 민총만 냅다 본다든지, 아니면 물권법을 한 달간 본다든지, 난 8월 달에 물권만 봐야 되겠어? 7월 달은 민총만 봐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만약에 7월 달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죠? 모의고사를. 그럼 민총을 볼 거 아니야, 민총을. 그럼 10문제가 41번부터 해서 50번까지거든요. 요것은 뭘로 풀어요? 정성으로 풀어요. 정성으로. 정성을 들여서 풀어요. 민총만 내가 했다면. 그리고 나머지 뭔가 물권, 계약, 특별 나오잖아요. 1번만 찍어 그냥.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10월 28일 잘 맞으면 되거든. 그럼 내가 8월 달에 7월 달에 민총만 냅다 팠을 거 아니야. 그럼 민총이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오죠. 6개를 맞든 5개를 맞든 알고 푸는 거야, 이제. 모르고 푸는 게 아니라,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알고 푸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민총이 끝났으면 이제 뭘 봐요? 두 번째로 계약법을 봐요. 계약법에 8월 달만 계약법만 냅다 참아. 냅다 신경 쓰지 마. 쓰지 마. 냅다. 그리고 8월 달 모의고사를 볼 때는 뭘 봐야 돼요? 민총 10문제하고 계약법만 풀어. 20문제를. 나머지 찍어보라. 3번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민총도 알고 풀고 계약법도 알고 풀어요. 지금처럼 모의고사 본다 그러면 냅다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느낌으로 얘가 답인 것 같아. 살짝 찍어놓고 위험 부담을 안고 또 이렇게 살짝 찍어놓고 그러니까 점수가 안 올라와. 그럼 개수가 몇 개냐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알고 풀었냐 모르고 풀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게요. 난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선생도 그래요. 제일 싫어하는 게 이해를 하라. 난 이해를 하는 선생을 도통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요. 이게 24개만 맞으면 되거든. 이게 24개만 맞으면 돼. 답만 찾으면 되거든요. 나는 11월, 12월부터도 애우란 말 이해하란 말 안 해요. 애우시라 그래요. 이건 애우셔야 됩니다. 애워야 점수가 나옵니다. 나중에 7, 8월 때, 6월 달, 7월 달 가면 후회할 겁니다. 안 애운 거에 대해서. 엄청 후회할 거예요. 지금 후회하거든.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해는 돼. 이해는 돼. 선생님 이야기하면 이해는 된대. 근데 답을 못 찾는데 그건 암기가 안 된 거예요. 그건요. 암기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외워야 된다고. 지금이라도. 안 그러면 늦어요. 점수가 안 나오거든. 지금부터 1차 준비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까? 1차만? 100% 합격해요. 100% 합격합니다. 지금만 해도. 안 틀려요. 중개사 3년씩 공부한 사람이 있잖아요. 죄송해요. 말이 길어져 버렸는데 3년 공부한 사람이 지금 2차 준비하고 있어. 아니면 4년 공부한 사람이 2차를 준비하고 있어. 1차는 합격해가지고 내한테 조언을 해줘. 1차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나도 3년 공부해요. 4년 공부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 단기 합격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해해야 돼, 먼저. 그리고 암기해야 되거든.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4년 걸리는 거야. 중개사가. 뭐 고시 공부입니까, 이게? 그렇게 준비할 공부는 아니에요. 5년 딱 되잖아요. 공부하고 합격 못 했잖아요. 그럼 하산하는 게 죄송한데 하산하는 게 나아요. 공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합격은. 쏟아 부을 때 쏟아 부어야 합격이 되는 거지. 돈 있잖아요. 단계 봅니다. 돈 단계 벌어요. 장기에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 확 벌고 확 꺼져요. 공부도 똑같아요. 시험도 확 붙을 때가 되고 붙을 때가 됐는데 모가지를 못 쳤어. 내려와요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이제 합격 못 해요. 정말 그런 타이밍, 이게 곡선이 있더라고요. 곡선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생출이 와서 민법하고 물계약, 학계론 공부한다 1차만 그 사람 100% 붙습니다. 100일 동안. 충분히 붙어요. 1차만 준비해도. 2차는 힘들어요. 2차는 기대하지 마요. 1차는 가능해요. 지금부터 외워버리거든. 그 사람들은 이해 안 해요. 100일 동안 남는 거 무조건 외우라면 까면 깝니다. 공대 출신들이 잘합니다. 그럼 막 파거든요. 문과 출신들은 안 돼요. 예, 생각을 해보러. 왜 파리가 맥주잔에 빠졌을까? 이유가 뭘까?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문과 출신들의 논리 정연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대는 그럼 파거든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에 나오는데 자 이제 봐봐요. 말이 길어졌으니까 아니 하란도 해보세요. 다른 거 뭐 다른 사람 말 들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요. 자, 민총이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면 민총은 총 6파트가 있어요. 이게 총 8문제가 되는 거고 41번부터 해서 50번까지예요. 이 번호를 계속 내가 끊임없이 알려주는 이유는 그 범위가 민총이라는 걸 알고 싶으면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몇 개 맞아야 돼요? 8개는 맞아야 돼요. 반드시 8개. 8개는. 그러면 자,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권리변동이라는 파트가 나오거든요. 권리변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온 게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가 있고 네 번째가 대리제도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무효하고 취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법률행위 2문제, 그렇죠? 의사표시 2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2문제. 그 다음에 대리 파트는 3문제가 나옵니다. 무효 취소 여긴 2문제, 여기는 1문제가 나와요. 그럼 대략 때려보면 대충 뭡니까? 이렇게 2문제, 2문제, 4문제. 그렇죠? 이렇게 6, 5, 딱 되죠? 10문제? 요게 4예요. 권리변동에서도 시험에 나옵니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26회 때, 27회 때. 지금 한 5년, 6년간 안 나왔죠. 이게. 나오는 건데, 자, 이제 그 문제를 보기 전에 여기 권리변동을 빼버렸어요. 제가. 여기는 무조건 여기서부터예요. 법률행위부터입니다. 이렇게 보이신가요? 여기서가 거의 2문제가 배정이 돼요. 여기 중요한 게 일단 103조 반사의 질서, 그 다음에 이중매매,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이 파트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가기 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가.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의무부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법률 성립요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여기서부터가 강행복귀였고, 여기서부터가 요거 반사의 질서예요.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중요하거든요. 지금 프린트 있잖아요. 내가 프린트 안 봐도 되죠. 지금 요건 PPT 작업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것은 이 프린트 작업된 거예요. 요거로 돼 있는 거거든,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내가 요걸로 보는 게 편한가요, 여러분들? 난 이게 더 편해요. 자, 내 마음이야. 자, 그게 그건데 뭐 다르고 보고 있어요. 그럼 보면 되지. 동영상 이게 더 깔끔해요. 이게 보기 더 좋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이제 법률행위를 가면 첫 번째는 단독행위라는 게 있고 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단독행위 여기도 쓰면 돼요. 알겠죠? 지저분하게 쓰고 1+1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면 좋은데 이게 단독 원래 2명 가져가면 안 돼, 원래. 알겠죠? 1+1은 내가 지금 말하는 거고, 단독행위잖아요. 하나 들고 다니면 되잖아.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거든요. 효과가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얘가 32회 때, 33회 때 연속으로 2번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건 34회잖아요. 안 나올 확률이 많겠죠. 그래도 한번 눈도장은 찍어보자고. 상대방 있는 단독이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이 있어요. 동그라미 치면 동그라미 치세요. 같이. 상대방 있는 건 도달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네, 도달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건 도달이 돼야 안 돼요? 도달이 안 돼도 됩니다. 이렇게 보이신가요?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도달하냐, 도달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두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취소나 추인이나 그다음 철회, 해지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취소, 추인, 철회,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근데 상대방 없는 건 대표적 유언, 유증 같은 거,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보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 네 개는 외워라. 그래서 앞대가리 따서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쭉 외우는데 지금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왜 이걸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거든요. 요거 두 개 하는 비교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요거였어요. 계약. 요 두 개를 또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거 해놓고 계약을 집어넣는 방법, 또 하나는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걸 나누어 가지고 상대방 있는, 없는 단독행위 찾는 방법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개인데 연타로 나왔다는 거 두 번. 그래서 34일은 나오기 좀 어렵지 않겠냐? 참조용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자, 그러면 상대방 여기 보면 유증 보이죠? 이 증여. 증여는 뭐예요? 살아 있을 때 하는 거고,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예요. 요건 살아서, 요건 죽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건 살아 있을 때. 여러분들 커피 두 잔 사갖고 와서 한 잔 드실래요? 하고 주는 거 아니에요. 공짜입니다. 그죠? 이게 증여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죽을 때 유언서에다가, 아니, 나 말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 죽을 때 유언서에다가 민법선생한테 재산을 다 주세요. 이게 뭐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예요. 그럼 여러분들 죽어야 되죠? 그게 유증이에요. 그게 유증. 이거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는 거고, 요건 살아있을 때 효력이 나타나는 거. 사용대차는 공짜로 남의 물건 쓰는 거고,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돈을 지불하고 쓰는 거예요. 제주도 놀러 가면 렌트 하잖아요. 자동차. 그건 뭐예요? 그 뭐냐고. 그 임대차. 그거 하나 제대로 대답을 못해. 내일 모레 시험인데. 임대차. 근데 카센터 사장이 내 친구들하고 친해. 공짜로 타라는 거야. 공짜 뭐 사용료냐. 공짜로 타. 그거 뭐야? 사용대차. 그럼 봐. 증여 사용대차. 합의 해제란 말 보인가요? 여기는 그냥 해제죠. 이 그냥 해제는 계약 해제야. 계약 해제. 계약을 해제합니다. 이 말과 같은 거야. 써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합의잖아. 합의는 뭐야? 청약과 승낙. 합의는 의사표시가 하나라는 거야? 두 개라는 거야? 하나 가지고 합의가 돼요? 이 사람이, 뒤상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합의가 되는 거지. 청약 승낙. 해제를 뭐 한다는 거야? 계약한다는 거야. 계약 해제가 아니라 해제를 계약하는 거라고. 어디가 액센트가 있어? 액센트가 여가 있어. 옴나우트가. 여기는 여기가 액센트가 있는 거야. 다른 거야. 액센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합의 해제하고 해제 계약은 성질이 뭐예요? 계약이에요. 여기다 하나 더 써놓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호텔 예약 하잖아요. 예약, 그러죠? 예약. 예약은 뭘로 가는 거야? 예약은. 계약이란 말이야. 우리 호텔 예약에 갈 때 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청약 승낙 하잖아요. 그럼 요것들이 계약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첫 번째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였단 말이야. 하나 더 써놓고 가자고. 여기는 보시면 하나만 더 써볼게요. 여기 위에다 써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빈 공간에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옆에 라인에다가 정리를 해놓으면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소유권을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합유 지분, 합유 지분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그럼 여기는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포기라는 글자 보이시죠? 그럼 포기라는 글자가 나온다. 이 포기라는 의미는, 요건 전부 다 물권 포기거든요. 줄여가지고 요거 물권이거든. 그럼 물권의 포기라 그래. 그럼 물권의 포기는 다 단독행위야, 계약이야? 다 단독행위야. 포기는 단독이에요. 근데 상대방 있냐 없냐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 정리해 볼게. 요 소유권 포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거든. 여러분들 차고 있는 거 시계 좀 버려. 쓰레기통에. 내가 주워 갈 테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요건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단독행위 이런 거고요. 요 두 개 있죠. 공유 지분, 합유 지분은 상대방이 있어, 사람이. 요거 포기는 뭘로 가는 거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야. 그 물권의 포기는 뭐예요, 전부 다. 물권의 포기는 뭘로 가라. 요건 전부 다 뭐예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인데 얘는 셋 다 모두 물었어요. 기출된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포기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등기해야 돼. 포기란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등기해야 돼. 합유 지분 포기, 지상권 포기, 전세권 포기. 포기란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단독행위 할 때에 가장 많이 물었던 시험 문제고, 그 다음에 가장 답이 많이 되는 게 요거. 아까 우리 계약하고 물었을 때 계약을 물었을 때는 요 합의 해제. 요게 가장 많이 답으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요건 계약이에요. 요거 계약이에요. 요거. 요거 해제 있죠. 해제. 예약 뭐예요? 예약도 계약인 거야. 그래서 계약과 단독행위를 섞어서 물어볼 땐 이걸 가장 많이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거 편물하고 되어 있잖아요. 편물은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는 거거든요. 증여 사용대차는 반대급부가 있어요, 없어요? 반대급부가. 없어. 여기는 반대급부가 없어요.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편무 말고, 이게 편무인데, 편무 말고, 요건 뭐라고 할까? 잠깐, 이게 없어졌어. 여기. 좀 많이 알게 됐다, 나도. 자, 기특해요. 기계를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 내 나름대로는. 자, 편무잖아요. 근데 이 편무의 반대가 뭐냐면, 쌍무예요. 쌍업 모두 다 채무를 부담하거든요. 쌍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계약법에서. 매매, 그 다음에, 교환계약, 그 다음에요,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죠? 그럼 얘들은 우리 현범이잖아요. 그럼 얘들은 동시이행 항변권 나와 안 나와? 안 쓸 거야. 여기 써져 있으니까. 나오죠? 그럼 위험부담 나와야 안 나와요? 부담 나올 수 있거든. 그죠? 근데 여기 편무계약은 나와 안 나와? 없어. 동시이행은 동시에 채무를 이행하자는 건데 편무는 한쪽만 채무가 있고 상대방은 없잖아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위험부담도 쌍무일 때만 나오거든. 반대급부니까. 근데 여기는 증여라든지 어디 가서 또 이거. 이건 또 어디 갔냐? 잠깐만요. 여기가 없어졌네? 이제 여기가 없어졌어. 기계를 알아가는 게 아닌데. 기계를 알아가는 게 아니야. 이게 왜 없어졌지?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니, 이게, 여기 있구나. 도망갔어, 이게. 여기 있으면 보이면 이야기 좀 해주지. 자, 여기 보면, 색깔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편무잖아요. 편무일 때는 증여 사용대차잖아요. 그러면 반대급부가 없는 거야. 동시행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럼 여기 쌍무는 나와야 안 나와요? 쌍무는 나온다. 두 개를 비교하시라고. 그래서 요 페이지는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건 애약, 그 다음에 합의해제. 두 개는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애호라고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애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법률행위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요거거든요. 의무 부담행위하고 그 다음에 처분행위라는 거예요. 요건 뒤에서도 많이 써먹어요. 실질적으로는 아주 많이 써먹습니다. 요거 부분을.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계약을 한번 해봐요. 매매계약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계약하는 걸. 매매계약 했습니다. 요 매매계약을 뭐라 그래요? 이걸 채권행위라 그래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교환계약. 계약은 다 채권행위예요. 근데 계약을 했으면 이제 나중에 뭘 넘겨줘야 되죠? 등기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요게 매매계약이 채권행위고 등기가 처분행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원인. 요게 뭐예요? 결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매매계약을 해야 우리가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면 등기도 어떻게 돼? 원래 무효 취소가 되겠죠. 나중에 가면. 그래서 원인 무효 등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한 상태에서는 의무가 발생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매매가 됐으면 매도자는 재산권을 넘기고 매수자는 대금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의무,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요? 남는다. 그죠? 집을 넘겨주고 그다음에 등기를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고. 근데 여기 보면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등기 넘겨줘 버리고 돈을 줘버리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언제 냈냐면 22회 때 요거하고 요거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걸 시험을 냈어요. 두 개를. 이걸 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겁니다. 타인 물건이 돼야 안 돼요. 타인 물건, 여기. 매매계약은 타인 물건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물권행위는 타인 물건이 돼야 안 돼. 처분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긴 타인, 무권리자도 처분할 수 있어. 내가 요놈들 집 처분할 수 있죠. 그렇죠. 매매계약은 할 수 있지만 등기를 못 넘겨주면 채무불이행으로 당연히 손해배상을 물어주고 끝나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안 팔아먹는 것이지. 남의 물건은 팔 수는 있다 없다? 있어. 매매계약은. 근데 물권행위, 처분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지금 요게 예상 문제로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지문이에요.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그 다음에 22회 때 나왔고 23회 때 어떤 문제를 내냐면 요걸 내요.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 물권인가요? 아니면 계약, 채권인가요? 이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야. 요게 물권행위는 처분행위거든. 지상권 물권이죠. 그 다음에 전세권 물권이죠. 그럼 저당권도 뭐야? 물권. 그럼 전세권 포기는? 물권이지. 전세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세권의 포기는 뭘로 가? 전세권이니까 물권이지. 전세권 설정만 나와야 돼? 지상권 포기는? 물권이지. 뭐 물권이지 뭐야. 그럼 얘들은 요것을 요걸 물어봤거든. 지상권, 저당권 설정은 처분행위인가요? 채권행위인가요? 이걸 물어본 거야. 이거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기출문제였습니다. 요것도. 자,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채무 면제가 있잖아요. 얘들은 채권 양도라고 하지만 얘는 준물권행위에 의해서 이것도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처분행위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구별하지 마세요. 느낌은 오죠? 이행의 문제가 있다 없다. 그다음에 물권이 보이잖아요. 그럼 요거 타인 물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만 좀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그 형광펜, 메모리펜 같은 거 있으면 칠해놔도 괜찮은데 다 칠했군요. 형광펜을. 이걸 참 괜찮아요. 자기 마음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칠해놓고 여기도 하나 칠해놓고 그러면 괜찮지. 두 개를 비교해 주는 거니까. 양이 적으니까 뭐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볼게요. 뭘로 가냐면 이제 여기에 보면 자, 이런 거예요. 농취증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농취증이라고 하는 거. 농취증은 성립 요건도 아니고 효력 요건도 아닙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농기를 구매할 때는 농취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등기 신청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신청 서류라고 하는 거지 어떤 효력을 발생하거나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농취증을 가볼게요. 농취증 보이죠? 여기 농지 매매 효력 요건이다. 그러면 안 돼. X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래서 혹시 여기 이렇게 OX가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건 무조건 우리 시험에 3번 이상 나온 기출 지문들이에요. 선별한 거니까. 그럼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놔야 됩니다. 여기쯤 다 외워야 돼요. 일주일 동안 외워야 될 양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법률행위 계약을 할 때 요식이에요, 분류식이에요? 분류식이야. 그럼 분류식이라는 건 뭘로 한다는 거야? 서명, 구두, 명시, 묵시 상관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분류식. 그럼 의사표시는 명시, 구두, 서는 서면 또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매매계약은 요식이에요, 분류식이에요?
분료식.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대리권 수혜는 요식이에요, 분료식이에요? 대리권을 수혜한다. 싹 다 분료식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다만 나중에 유언 있잖아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유언은 요식행위예요. 유언 같은 거 있죠? 유언이라든지 우리가 아까 나왔던 재단법인 설립,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들, 요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요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요식이 있습니다. 근데 꼭 굳이 뭐 써가지고 외울 건 아니에요. 그렇다. 분료식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조건부는 여러분들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습니다. 그랬죠? 그럼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자동차를 얻을 수 있잖아요.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에는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이건 성립이 아니에요. 성립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하고 기한 도래 하나 써놓으세요. 기한 도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 정도 하나. 대리권의 존재도 좋은데 대리권의 존재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요게 나왔어요. 조건부,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요 두 개가 우리 시험에서는 한 3번, 4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게 성립 요건인지 효력 요건이 조심해야 돼요. 이건 성립이 아니에요.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는 분류식이 포인트고요.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으니까 반복해서 좀 외우시라고. 100일 남아있는데 지금 뭐 이해가 필요 있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게 여기 법률행위 있잖아요. 법률행위에서 지금 요걸 봐버린 거야. 법률행위 내에서요. 어떤 걸 봤냐면 법률행위 종류라는 게 있거든요. 요 종류를 본 거야. 단독행위, 계약, 채권행위, 처분행위 요걸 본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성립요건이거든요. 근데 성립요건은 시험에 내질 않아요. 성립요건은 아까 우리가 뭐였어요? 농취증 하나가 성립요건 아니고 효력요건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 성립이 됐으니까 효력요건이 나오는 거거든. 이 효력 요건을 물어볼 때는 아까 조건이 성취가 될 때 토지거래 허가를 얻을 때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목적이 나와. 이제 목적. 법률이 목적이 거의 2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목적은 뭘로 나오는 거야?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능성.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적법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몇 조? 지금 사회적 타당성이 몇 조죠? 103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중매매가 들어오고 이중매매 밑에 104조가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시험은 진짜 여기가 중요한데요. 작년에 문제가 나왔던 건 요 적법성을 냈습니다. 33회 때 문제를 냈고 사회적 타당성은 33회 때는 2개 지문이 들어갔어요. 지문이. 근데 독자적으로 문제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하고 이중매매는 32회 때 기출을 했지만 33회 때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 문제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지금 3년치 안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서 안 나왔기 때문에 요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얘는 한번 적법이 나오면 잘 안 나오거든요. 좀 쉬었다 가는데 여기를 먼저 볼 거예요. 확정, 가능 요걸 보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제가 풀어드린 다음에 다시 들어갈게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 보면 첫 번째 법률행위 목적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확정, 목적은요. 확정이 먼저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확정 가능성 가지고 시험을 내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먼저 확정을 한번 봐보면 확정은 뭘로 들어가야 돼요? 확정은 여기 보면 목적. 확정은 여기 1번과 2번을 연결해 놓으세요. 1번, 2번을 연결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1번에 뭐라고 돼 있나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보인가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성립 당시에 어떤 목적물과 어떤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꼭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우리가 강아지를 살 때 뭐라고 했어요? 계약금을 주지만 나중에 잔금을 칠할 때 어떤 개를 선택할 거고 어떤 가격에 매입할 건지 그때 정해도 돼야 안 돼요? 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요. 언제까지? 목적이 실현될 시점이 언제예요? 이행기라고 하는 거. 요 이행기를 체크하면 되고요. 확정될 수 있으면 조카다.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그럼 현장에 가면 언제예요?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자, 밑에 판례. 매매 목적물 동그라미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되는 건 아니고 라고 돼 있죠. 이를 언제까지? 사후에라도. 이 사후가 언제예요? 사후가 이행기예요. 이행기.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라는 거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서 잘 나와요. 요즘은 요 판례가 훨씬 잘 나옵니다. 요거 판례거든요. 요게. 그래서 다른 건 없어요. 두 개 지문만 알면 돼요. 요 확정은 요 두 개 지문만 알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다른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가능성을 봐볼게요. 가능성. 가능성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이에요. 요 가능성은 실현 가능성인데 요건 뭘로 정하는 거예요? 사회 통념으로. 사회 통념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통념으로 정한다. 물리적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가능의 반대가 뭐예요? 불가능하죠? 불능. 불능이 뭐예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잠깐만 봐볼게요. 불능은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능은 우리가 보통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나누는 기준점이 뭘까요? 어떤 게 원시적 불능이고 어떤 게 후발적 불능이냐?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점이 뭐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 그 다음에 을이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5월 1일 날 체결했는데 5월 1일 지났는데 그죠 이제? 자, 그러고 나서 잔금을 6월 1일 날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은 언제 주기로 약속? 계약은 언제 했어요? 5월 1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5월 1일 전에 즉 요 목적물이 소실된 거예요. 언제예요? 4월 30일 날 소실이 됐다. 그죠? 그럼 요걸 뭐라고 불러요? 요걸 원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목적물이 소실됐는데 그걸 모르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럼 만약에 요건 어때요? 계약을 할 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이? 계약을 할 때는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 이후에 잔금 칠하기 전에 이 사이에서 소실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이신가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럼 제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뭘로 가지고 나눴던 거야? 계약 체결 시, 법률행위 시. 법률행위 시 전에 불가능이 생겼다면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이후에 불가능이 생겼다면 후발적 불능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뭘로 구별한다? 법률 행위 당시, 법률 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를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법률 행위 당시가 기준이에요. 법률 행위 당시가 기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여기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있어? 밑에 없는데? 자, 여기 쓸 데 있어, 밑에가? 뭐 하여간 있으면 써봐요, 그러면. 자, 원시적 불능에는 뭐가 나오냐면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두 가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저 같으면 써가지고는 외워버립니다. 이건 계약법에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은 첫 번째 뭐가 있나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게 나와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담보 책임이. 아마 요 문제가 우리 전국 모의고사 4월달 모의고사에 있었을 거예요. 이게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과 관계 있는 것끼리 짝져진 거, 관계가 없는 거, 짝져진 거 찾아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건 실제 시험에서는.
그다음에 후발적 불능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였어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죠. 원시적 불능은 뭐예요?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애울 때는 어떻게 와요? 하나 포기해버리고 하나 원, 그다음에 무, 그다음에 개, 담. 여고 계담 말고 여고 계담 말고 원무 계담. 이렇게 외우면 좀 외워지기 편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가라? 그러면 채무불량은 어디로 가? 후발적. 해제는 없으면, 원무 계담이 없으면 다 후발적으로 보내라고 그냥. 자, 그럼 여기에 다시 가볼게요. 후발적 불능은 두 개가 나온다고. 하나가 뭐예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하고요.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계약을 해지한다 그럼 후발적 불능이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담보 책임이 아니라 위험부담. 위험부담이 나옵니다. 위험부담하고 나오죠. 이렇게. 자,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원무니까 무효 보이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래서 민총에서는 이 정도만 나오지만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다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 자, 그럼 지문을 읽어볼게. 민총은 요 정도만 나와요. 요 3번 지문처럼. 뭐라고 돼 있냐면 계약이 체결된 후, 요 후자가 키워든 거 보이시죠? 우리는 시험장에 가면 후발적 불능이라는 멘트를 안 써줘요. 후발적 불능이 없고 후 보여요? 후가 뭐야? 후발적 불능이야. 요 후나 같아요? 그럼 얘는 뭐야? 매매 목적물이 전소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물론 집이 불났는데 불가능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예요. 왜요? 후발적 불능이니까. 후발적 불능이니까. 만약에 매매 계약 체결 전 그럼 뭐겠어요? 무효다 그래야 되지. 계약 체결 전 그럼 원시적 불능이잖아요. 계약 체결 후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알아들어요? 유효인지 무효인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 요거 하나 정도를 연결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약간 볼트채로 다 넣어놨죠. 굵은 글씨 그거 엄청 힘들어. 볼트채 넣으려면 일일이 긁어서 넣어야 돼. 이해 돼요? 얼마나 정성인 줄 알아서 이게 제가. 자, 이해 됐죠 이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면 적법이 넘어오는 거야. 자, 머릿속에 아까 뭐예요? 확정이 돼 있었죠. 그 다음에 가능, 적법 나오죠? 적법을 보는 거야. 여기까지 보고 쉬어야 돼요. 알겠죠? 문제를 볼 거거든요. 조금만 참아봐요. 예상 문제 풀인데 왜 이론을 해요? 이론이 약해. 문제, 100문제 풀어봐야 다 못 찾아. 거기에요. 내용부터 먼저 외운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건 아무도 괜찮아. 요 문제집 아까 있잖아. 여유가 되면 이거 아까 우리 예상 문제집이거든. 요게 2시간당 교재가 아니고 전체 예상 문제잖아요. 하나 사면 좋은데 그래도 아니 혹시 자 아니 9, 10월 달에도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풀긴 풀지만 우리 책 이따 예상 문제 보면 양이 좀 많지는 않아. 그래서 해서도 달려 있긴 하지만 자 여기 적법이잖아요. 그럼 적법은 두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였거든. 강행법규 즉 효력 규정에 위반되면 돼야 안 돼요. 효력 규정에 위반되면 뭘로 가요? 무효잖아요. 요게 그죠? 효력 규정 요건 유효 무효? 무효가 되는 거고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단속 규정은 유효 무효? 유효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낼 때 간단한 게 뭐냐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요게 그렇죠? 아니면 다음 중 효력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요게 작년 스타일. 그럼 효력 규정에 해당되면 뭐가 돼? 무효. 효력 규정이 아닌 것? 그럼 뭘 찾으라는 거야? 유효인 걸 찾으라는 거야. 그죠? 그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외우기 편해? 얘는 꼴랑 3개만 외우면 돼.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안 내고 나오면 어떻게 해? 당신 무허가군요? 하고 나오면 주걱으로 맞아. 주걱으로. 그럼 중간생략 등기 보여? 그럼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야, 무효야? 유효지.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만 이게 잠탈이나 이게 배제에 해당돼요.
잠탈 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잠탈 배제는. 요게. 그다음 중개사가 직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개사법에 가면 어제 배워왔겠다. 그 직거래 있죠. 직거래. 직거래하면 3-3이잖아요. 그죠?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엄청 무겁죠. 근데 그 직거래 계약 자체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벌금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유효.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유효, 무효? 유효. 중간생략 등기, 유효. 그 다음에 여기 중개사 직거래는 유효. 그럼 얘는 유효인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다시 올라와 볼게요. 이 무등록 중개업을 해요. 중개업을 해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중개업을.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그 위에야. 초과했어, 초과. 그럼 초과하면 원래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20을 받은 거야. 그럼 20만 원 초과된 거 있죠. 유효야, 무효야?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예요. 여기다 갖다 놓고 전부가 무효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기출됐다고. 전부 무효. 전부 무효.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뭔만? 초과 부분만 무효 그래야 된다고. 초과만 무효가 된다고.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예요? 당연히 무효죠, 명의신탁은. 그 다음에 요 국유재산이 공무원이 그 취득을 하면 안 돼요. 그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왜 그러냐면 지역들이 통폐합되다 보니까 주민센터 같은 게 없어지잖아요. 동사무소 예전에.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동사무소를 팔아요.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국가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사면 금방 뽀록 나잖아요. 타인 이름으로 사게 해요. 요걸 우리가 타인 명의로 취득한다라는 거 보이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탈법행위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간접 위반이라고 하거든요. 간접 위반. 얘는 유효, 무효? 무효라고 써줬어, 위에. 무효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한다라는 것은 아마 요게 31회 때인가 기출문제일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공익법인 같은 거, 학교 같은 경우 뭐라고 했어? 운동장. 방학 때 애들이 끝나고 학교 왔는데 운동장이 팔렸더라고.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 기본 재산을 팔아먹을 때는 그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인허가를 받아야 이게 가능하다고. 기본 재산 팔아먹을 때 토지거래 허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건 당연히 효력 규정에 위반되면 무효잖아요. 그럼 이걸 둘이 섞을 거 아니야. 그죠? 무효가 유효, 무효. 중개사 직거래, 중간생략 등기. 그거 외우면 섞이면 찾으면 돼. 명의신탁은 근데 처음에 나왔어. 안타까워. 작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지. 자, 밑에 볼게요. 1번 별 표시. 아니, 당구장 표시네. 별이 아니고. 보여요? 그럼 중간생략 등기 보이죠? 근데 항상 앞에다가 뭐라고 그래? 현혹시키기 위해서 조세포탈. 조세포탈 나쁜 새끼. 무효. 그럼 돼, 안 돼? 감정에 이끌리면 안 돼요. 꼭 민법으로 하다 보면 민법 공부도 안 돼 있으면 감정이 이끌려가지고 답을 찾는다고. 내 감정인 정서에 안 맞아. 조세포탈 나쁜 새끼. 그렇죠? 무효.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뭐요? 유효.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밑에 2번 가볼게요. 개업중개 개공이라고 하더라고. 그죠? 개공 어디 가서 개공. 개업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다라는 거 보이죠? 그럼 유효, 무효? 끝털이 단속 규정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효입니다. 근데 처벌은 받아, 안 받아? 처벌은 받습니다. 이 말과 같은 거라고. 시험장에 가면 뭐로 나오겠어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유효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안 나오고. 멘트가 단속 규정이다. 이 말하고 유효이다. 이 말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근데 글자가 바뀌면 다르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여기는 아니까 그냥 그만 찾지만. 자, 여기 요 주택법상에 그 전매 제한 있잖아요. 5년간 팔아먹지 마. 그런 거 있죠. 근데 팔아먹어봤다고. 그럼 처벌은 받아, 안 받아? 받아. 근데 거래 행위는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전매 계약 여기 포인트. 단속 규정이다? 이건 뭐예요? 유효다? 이런 말이죠. 처벌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런 거. 자, 강행법규 위반되면 뭐 돼요? 추인이 돼, 안 돼? 안 되죠. 추인은 뭐가 안 돼? 강행법규 쓸게요. 103조 추인 안 되죠. 104조 추인 돼, 안 돼? 무조건 이 세 개는 안 돼.
애우세요. 강행법규, 반사의 질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는 추인 자체가 안 된다고. 표현들이 돼, 안 돼? 안 돼. 표현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만 강행법규 위반되면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들을 적용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절대적 무효. 자, 절대적 무효는 요거 봐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집을 사고 팔았는데 강행법규 위반돼서 등기가 넘어왔어. 자, 유효, 무효? 강행법규 위반, 뭐 유효라고? 어? 예, 무효. 이거 무효죠. 그럼 얘는 무효죠. 그럼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근데 얘가 또 팔아먹는 거야, 병에게.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선이야. 선이. 소유권 취득해 못해. 예, 못해. 왜? 절대적 무효니까.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뭐라고요? 선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이런 말,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특징이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중개수수료 봐볼게. 중개수수료는 우리 판례에 3번밖에 안 나와요. 어디? 중개업자가 법정수를 초과했던 거야. 초과 보여? 초과 보이죠? 초과해서 받은 거지. 원래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20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알아들어요? 그러면 요 초과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예, 무효가 되는 거지.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걸 한번 냈다고. 초과 부분은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된다. 몇 년? 10년. 10년 내까지는 반환 청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중개수수료를 더 낸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9년 전에. 그럼 찾아가지고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중개서류는 5년간 보관인가? 지금 5년간 보관이에요? 10년 보관이에요? 5년이에요, 5년? 지나가 버렸네. 우겨, 그냥. 알겠죠? 자, 농담이고, 좌우지간은 초과 부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중개 사기가 없는 자가 보이죠? 없는 자가 업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중개 사기 없는 사람이 업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럼 전부가 무효야? 초과 부분 무효야? 이건 전부가 무효야. 이거.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업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중개 자격증이 없는 자가 보이죠? 없는 자가 뭐였어요?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했죠? 그렇죠? 이건 유효, 무효? 이건 유효. 이건 유효. 이건. 그래서 중개수료는 요 3개밖에 없으니까 중개사법하고 연관돼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봐달라고. 됐죠? 자, 그럼 넘어와 볼게요. 이제 이거 한번 하고 쉬자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강행법규 위반되면 뭐라고 했어요? 유효, 무효? 예, 무효지. 무효죠. 그럼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라도. 그럼 무효는 원래 손해배상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내가 항상 하는 게 그거잖아. 카페에 앉아서 첩계약을 맺었어. 이해돼요? 카페에 앉아서 첩계약을 사인했다고. 사인하자마자 유효야, 무효야? 잠깐은 유효야? 신랑이 와가지고 여보 나 오늘 첫 계약 맺었다? 그래. 그럼 잠깐은 유효야? 그럼 사인하자마자 무효지? 그럼 이행된 적이 있어, 없어? 그럼 손해가 발생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무효는 원칙은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다만 손해배상은 무효인데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있죠? 걔가 유일한 애야. 애야. 무효인데 손해배상이 나오는 게 그 계약 체결상 여기 써졌네. 여기 요것만 신뢰배상이 나올 수가 있다고. 무효이지만. 시험장에 가면 원래 무효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 맞고 손해배상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 그럼 맞아, 틀려? 이건 틀린 거지. 이게 있으니까 여지가 없다. 참 원칙이는 맞는데 여지가 없다. 그럼 돼, 안 돼? 이건 X라고. 이게 있으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약정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왜?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자, 3번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가능하다. 할 수 없다.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며 당사자가 추인이 뭐예요,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죠.
무효행위 추인이 아까 적용돼 안 돼? 응? 안 되지. 그죠? 추인해서 유효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고. 보이시죠? 그래서 강행복규,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는 게 강행복규 103조, 104조. 3개. 자, 강행복규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언제나 불법원인 급여가 해당한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불법원인 급여가 뭐예요? 103조에 해당되는 거잖아. 103조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게 뭐냐면, 요렇게 제가 항상 그림 그린 게 요거잖아요. 요렇게 하면 뭐예요? 강행법규. 자, 요렇게 하면 뭐예요? 103조, 반사의 질서. 그럼 얘는 유효, 무효? 예, 무효. 얘 유효, 무효? 무효. 차이점은 얘 강행법규 위반되면 반환 청구가 돼, 안 돼? 돼. 여기 103조 위반하면 반환 청구가 돼, 안 돼? 안 돼. 왜요? 예,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러면 강행복규에 해당이 되더라도 103조가 아닐 수 있고 103조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강행복규 위반이 아닐 수 있죠. 알아들어요? 당연히 포함관계 있어 없어? 있죠. 포함관계도 있지만 강행복규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103조에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무효지. 강행복규 위반됐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그게 무효이긴 무효이지만 103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알아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을 기억하시라고. 요 그림. 나 이 그림 너무 잘 그렸어. 내가 그린 그림이거든. 없어. 이 그림이 없습니다. 어디든. 이게. 제가 만든 그림 정말 많아요. 그 후추상의 일소무의도 그렇지만 저손의 일대 전에 재수 없다. 이것도 그래요. 다. 근데 만들었는데 다 쓰더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이걸 베껴가지고. 모방은 뭡니까? 카피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원래. 이해되죠, 이거? 이거 얼마나 신기했던지. 하도 많이 틀려가지고, 제가 이걸. 자, 사회적 타당성하고 나오는데, 가기 전에, 이게 아닌데? 이게 잠깐만, 이게 잘못 건드려서 빨리 넘어갔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봐볼게요. 어디가, 이거 안 뜨지? 자, 예상 문제로 한번 와보세요, 이제. 올 수 있나요, 혹시? 교재. 여러분들 교재 문제 한번 와보세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예상 문제집이 혹시 오시면 여기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야? 338페이지 오면 권리변동이라는 거 보이신가요? 그럼 1번부터 나와 있잖아요. 1번, 2번 나와 있고 3번 나와 있죠? 그럼 1번 그냥 푸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내가 풀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2번도 그렇고 2번 같은 거 안 풀어도 괜찮아요. 자, 넘어와 보면 여기 3번을 잠깐 봐볼게요. 3번을 꼭 문제가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자, 법률이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에 농취증이 있는가를 먼저 한번 봐보세요. 농취증이 안 보이네. 그죠? 뚜루룩 보니까 안 보여요. 원래 농취증이 잘 나오거든요. 성립요건 단골이에요. 요 근래 3번 나왔으니까. 자, 읽어볼게요. 아까 조건부, 기한부 기억나요? 조건부. 조건의 성취 보이죠? 기한 도래가 되면 얘는 성립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에요. 여기 효력요건이 나와야 되죠? 여기가 특별 성립요건이다. 그럼 돼, 안 돼? 요건 틀린 지문이야. 요건 맞는 거고. 요걸 계속 바꿔쳐요. 요 두 가지를 바꿔칠 때게. 아까 토지거래 허가 있었죠? 성립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 성립요건이 아니거든요. 같은 지문이에요.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불성립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불합의라 그래. 요건 나중에 계약법에 보면 나오거든요. 불성립, 불합의가 되지 않았어.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매매계약이 무효입니다. 난 결혼을 한 적이 없다고. 근데 혼인계약이 무효입니다. 주장할 수 있나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는데 무효, 취소, 해제를 논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합인데 성립이 안 됐는데. 그럼 여기는 무효나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이건 체크할 필요가 있죠. 나중에 이런 것들은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의사는 행위 능력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뭐 틀린 건데 요건 효력이 없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성립이 아니라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성립된 후에 보이죠. 성립했죠. 그 다음에 불가능해. 이게 뭘까? 합히면 후발적 불능. 오케이. 예, 후발적 불능이라는 거야. 불가능을 불능해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 무효? 유효란 말이야. 유효.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유효다. 자, 아까 내가 대리권의 존재 보이죠? 조건 기한 성취됐죠? 기한 도래했죠? 효력 요건이다 보이죠? 1번과 5번은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4번, 요 정도. 1번, 그 다음에 2번, 뭐 4번, 답이 되는 거 3번만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좀 봐줄만 하고요. 이거를 체크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독행위가 선행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어요. 단독행위로 넘어올게요. 여기 잠깐 봐볼게요. 자,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이 되는 거고, 지금은 잘 안 물어보긴 하지만, 자, 2개 물어볼게요. 여기. 자, 유언, 유증, 단독행위였잖아. 아까 상대방이 있는 거 없는 거, 유언. 없는 거,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상속 포기 같은 거,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얘는. 여기는 없는 거 보이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쭉 따라니 모아놨죠? 요건 뭐겠어? 상대방에 도달해야 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2개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하나의 단독행위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계약에 가면 해제권, 혹시 기억나요? 해제? 해제권. 요 계약을 해제할 때, 요 해제권 행사는 어떻게 해요, 혹시 여러분들? 해제권, 맞아요. 해제권 행사는 해제권자가 여러 사람이고 상대방이 여러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원이 전원에게. 혹시 기억나나? 전원이 전원에게? 그럼 전원이 전원이라는 건 여러 사람이, 토지가, 매도자가 공유 토지였다니까. 매수자도 공유고, 그럼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하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야. 의무규정이긴 하지만. 그러면 해제는 단독행위잖아. 근데 여러 사람이 행사하잖아요. 전원이 전원에게. 보여요? 오케이. 단독행위는 원래 조건기한에 친하지 않습니다. 원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는 없다. 5번이 잘못된 건데, 요게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기한을 못 붙여요. 근데 예외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채무면제 있죠. 돈 갚지 마. 유증은 뭐야? 유언에 의해서 증여하는 거, 유증.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상대방은? 예, 굿이지. 그렇죠? 그럼 이건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들이 그러라니까 나중에 죽을 때 유언서에다가 내가 죽을 때 한강에 보이는 압구정동 아파트 민법선에게 주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애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좀 보살펴주는 조건으로. 그럴 수 있죠? 이게 돼요? 그럼 유증에 의한 증여지만 조건이 붙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거지. 예, 이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5번 정도는 기억하면 되고 2, 3번은 작년에 나왔어요. 계속. 그래서 한번 눈도장만 살짝 지나가면서 아까 프린트 있잖아요. 그거거든. 확인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이거네. 아까 채권, 요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보인가? 프린트 봐봐. 프린트 있죠? 그럼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자, 요거였던가? 요거 아니고, 요거. 자, 여기 보면 아까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자, 여기서, 여기 넘겨볼게, 잠깐만. 요걸 말하는 거야. 여기 보면 어디 갔어? 여기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보이죠? 그럼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안 남잖아요, 지금. 그럼 요것을 확인하는 거야, 문제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 해볼게요. 채권 양도 보이죠? 채무 면제 보이죠? 그럼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안 남는데 이행의 문제 남는 채권행위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요건 뭐라고 해, 이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뭐라고 해? 처분
행위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아까 프린트가. 그 다음에 불성립이 됐어. 성립이 안 된 거지. 그럼 무효 취소를 논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가 답이죠 지금 2번이. 저당권 설정은 의무 부담행위야 처분행위야? 처분행위. 이건 의무 부담이 아니지. 이건 뭐야?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응? 안 남지. 아까 보여드렸던 거 프린트 요거 여기 지상권 여기 저당권 설정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안 남지요. 그죠? 의무 부담이 아니라고 이건요. 처분행위 해당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증여 보이죠? 증여는 계약이야 사용됐죠. 증여. 계약이죠. 그럼 상대방 단독행위 안 되죠. 그다음에 중개업자가 상한선을 초과했어요. 수수료를. 그럼 전부가 무효, 초과 부분이 무효. 초과 부분이 전부가 무효. 그러면 안 되죠. 이해돼요? 그럼 문제를 품을 때, 답을 찾을 때는 아까 그 프린트 있잖아요. 옆에 놓고 계속 같이 보라고. 이렇게 같이 보면서 찾아야 돼요. 이 문제 따로 놀고 이론이 따로 놀면 안 돼요. 알아듣나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요게 없었잖아요. 지문에가. 요 지문이. 그러면 여기 프린트에다 가셔가지고 옆에다 빈 공간이 있으면 뭐라 그래? 계약이 불성립됐습니다. 다른 말로 여기 나중에 나오거든. 이게 계약법에서. 불합의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나와? 무효.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해제란 말도 나오고요. 착오란 말도 쓰거든. 이런 말이 나올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나중에 혼자 읽을 때 애울 때게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자, 좀 쉬었다 올까요? 쉬었다 오세요 이제.